지금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심장부인 영국 런던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비공개 컨퍼런스 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믿기 힘든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요지부동이었던 글로벌 파워 인덱스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인데요. 단상에선 한 수석 연구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객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원로학자들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런던 한복판에서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었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연구원 에드워드 그랜트가 발표한 한 통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정밀, 가중치 모델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국가를 세계 강대국 4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통의 강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마저 단숨에 제쳐버린 이 이례적인 결과에 명백한 데이터 오류다, 한국에 매수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연구원은 흔들림 없이 이것은 숫자가 증명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평범해 보였던 한 연구원이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걸고 증명하고자 했던 한국의 숨겨진 국력은 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과 세계를 지배하는 3나노 기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 뒤에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비밀과 한 서구 엘리트 학자의 인생을 바꾼 감동적인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조차 미처 몰랐던 우리 조국의 위대함, 그 생생한 기록을 공개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전하는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국 최고라는 댓글로 우리의 자부심을 표현해주세요. 그날 새벽, 저는 런던의 차가운 가을비를 뚫고 급히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20년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데이터 시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동료들의 비웃음과 학계의 지탄을 뒤로한 채 저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4위라는 그 믿기 힘든 숫자가 과연 제 모델의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눈 감고 있었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지를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숫자를 검증하는 출장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상식의 벽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을 드나들며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한국의 공항은 마치 수십 년 뒤의 미래 도시로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기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줄을 서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어야 했을 과정이 이곳에선 마치 마법처럼 물 흐르듯 진행되었죠. 소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을 때 제 가방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런던의 칙칙하고 어두운 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가로등은 빈틈없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그 밝은 빛 아래로 젊은 여성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아무런 긴장감 없이 혼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라면 이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골목길을 걷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평화와 안전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과제를 하다가 내릴 때가 되자 아주 자연스럽게 무선 이어폰을 낀 채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수첩에 첫 번째 메모를 남겼습니다. 강대국의 첫 번째 조건. 시민이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걸을 수 있는 국가의 보호 역량. 한국은 이미 만점을 넘어섰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잡은 홍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그곳의 인터넷 속도는 제가 런던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전용선보다도 훨씬 빨랐습니다. 4K 영상을 재생해도 끊김이 전혀 없었고 욕실의 수압과 온수 조절 시스템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죠. 런던의 유서 깊은 건물들이 자랑하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이 최첨단 일상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본 지표들이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서구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산업 현장 방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완벽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제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사실 런던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의심했던 지표가 바로 한국의 기술 혁신진 지수였습니다. 영국도 나름의 기술 자부심이 있는 나라이기에 한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보적이라는 수치를 접할 때마다 저는 그것이 통계적 착시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 치부하곤 했죠. 하지만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오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보안 검색 때는 마치 우주기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삼엄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안내를 맡은 김민수 부장님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안내를 받아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공간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수만 개의 로봇팔이 소리도 없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천장을 가로지르는 무인 운반차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도체 웨이퍼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3나노 공정의 현장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회로를 그려내는 이 기술이 매일 이곳에서 수백만 개씩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의 설비와 기술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이면 구식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연구 모델의 가중치를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땅이 넓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속도감과 세계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오후에는 근처의 방산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본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위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지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영국은 무기 체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한국은 납기일 엄수와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유지 보수의 성실함이라는 진리를 택했습니다. 전지관 벽면에 붙어있는 전 세계 수출 지도를 보니 한국에서 뻗어나간 선들이 유럽과 중동, 호주까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런던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숫자로만 보던 방산 수출 300% 증가라는 데이터가 비로소 뜨거운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자 무기고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이들은 미래를 손에 넣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다시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죠. 강남역 인근을 걷던 저는 길가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홍보관인가 싶어 기웃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쾌적한 냉방이 제 몸을 감쌌고 천장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가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런던의 낡고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정류장에 익숙했던 저에게 그것은 충격을 넘어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박지훈 씨라는 직장인은 제 감탄을 듣고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드워드 씨,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가 버스에 오르며 덧붙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에게 이 최첨단 시설은 사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을 때의 경험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환승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은 호텔 로비만큼이나 청결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막힘없이 이동하는 모습과 유모차를 끈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도 환승, 통로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을 논할 때 핵무기의 개수나 전체 GDP 규모만을 따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가장 약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편리함과 안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터널 안에서도 와이파이는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런던 튜브의 그 악명 높은 연착과 무더위, 그리고 통신 두절에 시달리던 저로서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여간의 작은 약국과 무인 민원 발급기,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쉼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민들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코엑스몰이라는 거대한 지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 한복판에 자리 잡은 별마당 도서관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서가 아래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습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곳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동료 데이비드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데이브, 우리는 한국을 너무 몰랐어. 이들은 돈을 버는 법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터득한 나라야.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해체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과소평가했던 분야인 문화지표에 대해 저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런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그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화려한 영상미가 전부인 것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하지만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의 원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고, 근처 카페에서는 브라질과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막도 없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에 열광하느냐고요? 그러자 그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예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요. 서구의 콘텐츠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쾌락에 집중할 때 한국은 가족의 사랑과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한국식으로 물들이고 있는 거대한 소프트 파워의 현장이었습니다. 제 연구 모델에서 문화 영향력 항목에 부여했던 점수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낮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미디어 아트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조선시대의 역사적 풍경과 결합하여 물 위에 펼쳐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였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나노 반도체라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유교적 미덕이 여전히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결합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조카 에밀리가 보내온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런던의 작은 방에서 한국어 가사를 정성껏 받아 적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의 모습. 이제 영국 아이들에게 한국은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닮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 동경의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저는 제 수첩에 무거운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영국이 과거의 영광을 박물관에 가두어 둘 때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전 세계의 거실과 스마트폰 속으로 침투시켰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저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강당의 단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한국 대학생들의 눈빛은 제가 런던에서 보아온 그 어떤 엘리트들보다 총기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국을 넘었나요? 라는 한 학생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물속에 살고 있어 물의 존재를 모르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안전, 기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표준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으며 제가 본 것이 바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을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4위,
영국 우위. 이 한 줄의 문장이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예상대로 히스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런던의 회색 하늘만큼이나 무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소장님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미쳤나? 한국 정부에서 얼마를 받았길래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공식 보고서에 올린단 말인가? 데이비드를 비롯한 동료들은 저를 마치 조국을 배신한 사람처럼 취급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노트북 안에는 제가 직접 찍은 한국의 일상과 산업 현장의 증거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전 세계 석학들 앞에 섰습니다. 찰스 베네 교수 같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제 발표 도중에도 헛기침을 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3나노 반도체 공정 영상과 시민 중심의 인프라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하자 장례는 이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느라 미래를 잃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매일 아침 미래를 새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밤 9시에 아이를 혼자 가게에 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지하철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력이 아니면 무엇이 국력입니까? 제 사자 후의 장래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젊은 연구원들을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런던의 서재에 앉아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 보고서는 결국 공식 채택되었고 영국 언론들은 우리가 놓쳤던 아시아의 거인이라는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카 에밀리는 이제 제법 유창한 한국어로 제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강대국이라는 이름표는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현재 시민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다시 가르쳐준 스승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느낀 이 경이로움이 여러분에게도 자부심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진심으로 위대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찬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